안녕하세요. 종소돈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 수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0.94%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피는 0.34% 상승 마감하였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폭등을 했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진 3%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뭐 빠진 거를 거진 다 회복했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고, 근데 항상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이 빠지면 빠질까봐 걱정해야 되고, 미국 시장이 오르면 미국 시장이 오르고 나면 그 다음날 이 상승폭에 대한 분명히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물량을 미리 선반영해서 걱정해야 돼요. 즉 아침부터 갭부터 뜨면 빠질까봐 걱정부터 해야 돼요. 그게 뭐하는 시장? 우리나라 시장이다. 오늘은 정강 후약의 흐름을 좀 보였다. 오전에는 빠질 듯 말 듯 빠질 듯 말 듯 빠지는 척 했다가 한 차례 올려다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구장창 그냥 눌렀어요. 이 자리에서 물량을 좀 모아가는 척 만들어내다가 결국에는 주저앉혀서 이 고점을 못 넘기는 흐름을 만들어 놓고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루 더 누를 생각도 있거나 아니면 요 밑에서 뭐 한다? 박스권을 만들 확률도 있다라는 거겠죠.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움직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좀 더 안 좋은 흐름이다. 쉽게 보면. 그죠? 자, 어찌됐든 코스닥은 박스의 상단을 찍었어요. 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렸죠. 박스 상단 3,000 요 자리 1010포인트 확인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로 올라가면서 즉 계단 형식으로 올라가는 그림도 나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물량을 모아가는 흐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현황 보면 코스피는 기관 투자자가 다시 한번 들어오는 그림이 나타났고 다시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오후장에 좀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좀 냈다가 결국에는 더 사면서 마무리가 된 흐름인 거고, 이랬든 저랬든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 여기서 팔았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개 띄우면서 어디 이제 여기에 대한 이 흐름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누르면서 물량을 모을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면서 물량을 모을 거냐, 아니면 이 물량을 더 끌고 갈 거냐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즉 올리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거냐, 아니면 횡보시키면서 물량을 모으고 위로 올리면서 지들 물량을 털어낼 거냐예요. 관점으로 본다면 이랬든 저랬든 여기 박스권 상단을 한번 때렸다라는 거, 그죠? 그럼 다시 밑으로 1010포인트 1000포인트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요. 이 1010포인트 위로 또 올라가서 안착하면 그 다음은 또 1040포인트 45포인트까지 열릴 수 있는 자리다. 뭐 여기 중간값 그거 보면 뭐 대략적으로 또 이렇게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뭐냐 그런 관점으로만 보면 되고요. 코스피도 상단 3050포인트 확인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3037포인트? 3036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거. 그 자리가 대략 여기에 저점 자리. 요런 자리까지 한 차례 확인하고 내려왔다라는 거. 뭐 어떻게 보냐면 박스권 상단을 대충 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자리예요. 그죠? 중간값 위로 올라타면 어디? 상단 확인하러 간다 그랬죠. 다시 한번 3050 확인하는지 체크해야 되는 거고, 위로 상승을 한다면, 그렇지 못한다면 또 한번 2970포인트 밑에 열려있는 마지노선은 2940포인트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랬든 저랬든 아직도 박스권의 흐름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뭐 혹여나 미국 시장이 오늘 또 한번 2%, 1.5% 이상 상승을 한다. 그러면 내일 요렇게 갭 띄워가지고
음봉은 음봉인 거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확률이 과연 우리 시장에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시장이 있을까? 있으면 좋은 거죠. 뭐 나쁠 이유는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거래가 뭐 강하게 들어오진 않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흐름 보이려면 뭐 해야 돼? 삼성전자가 내일은 또 한 번 강하게 가야 된다는 소리밖에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기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이랬든 저랬든 그래도 눌리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낫지 않냐 라는 생각만 가지면 된다. 어디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지, 어디를 뚫고 올라서야 되는지만 우리는 체크하자. 지수는 맨날 하면서 맨날 그 위치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 굳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일은 또 옵션 만기일인가 기죠? 두 번째 주니까 내일은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일 하루 잘 버티고 나면 방향 잡겠죠? 행보할 거냐? 그냥 갈 거냐? 그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만 우리는 바라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으로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아침에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 칩셋 미디어, 인포뱅크, 그다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나닉스, 뭐 기타 등등등. 뭐 애플이 뭐요? 어디 회사가 상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애플의 자회사라고 하나요? 협력했던 회사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가 뭐 상장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좀 반응을 했어요. 오전에 이 자율주행에 눈을 돌려놓고 시장 올라가는데 제약바이오가 약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 회원님들한테 제약바이오가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된 애들도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렸죠. 더 이상 밀릴 자리가 없다. 쟤네들 더 이상 밀리면 이젠 쳐다볼 필요가 없는 자리다. 그랬더니 오늘 미친 것처럼 반등 시켜놓는, 그죠?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텍, 뭐 기타 등등등, 그죠? 다 그렇게 시장이 최대한까지 밀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 예전에 요 정도의 변동폭이었다면 지금은 요 정도의 변동폭이라서 분명히 여기 떨어지면 손절을 해야 될 자리까지 쳐민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손절을 할 사람들은 손절하게끔 만들어 놓고, 왜 내가 여기서 샀으면 이 정도 폭이면 손절을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주가를 올려버린다라는 거죠. 돈으로 그냥 때려 박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슈가 있으면 이슈 플러스 돈인 거고, 뭐 원래 우리 시장은 그랬지만, 자 어찌됐든 오전에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하루 종일 반납을 시켰어요. 그죠? 빠르게 쳐 올려놓고 슬금슬금 주가를 눌렀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재밌는 건 요런 각도로 주가를 쳐 올렸다면, 만약에 이게 이슈가 없는 종목이라면 요런 각도로 눌러야 돼요. 그러면서 뭐 나와? 기술적 반등하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반등이 강하지 못하면 이제 주가는 주저앉아야 되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 칩셋 미디어의 흐름을 보면요, 실제적으로 강하게 상승을 여기서 한번 하고 여기서 빵 하고 터트린 다음에 주가를 눌러요. 그죠? 요 자리를 이탈하면서부터 각도가 강해진다라는 거죠. 즉 얘는 기술적 반등 한번 없이 처음 밀린 거예요. 그럼 뭐 이제는 자리 잡으면 기술적 반등을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겠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23,000원에서 24,000원 사이까지는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오고 나서 뭐 한다? 방향 잡는다. 더 갈 거냐? 아니면 이제 눌려서 횡보 혹은 하락을 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뭐든지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뭐 스윙으로 하는 투자, 중장기로 하는 투자, 단타로 하는 투자든 뭐든 간에 이 종목의 이슈 혹은 테마가 살아있느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런 종목이라면 물리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수익은 못 주더라도 어느 정도 소량의 물타기만 좀 하더라도 본전가에선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 전기차가 한번 돌았고요. 그죠? 그러면서 테슬라가 팔아 쳐먹으면서 전기차 흐름이 깨졌고,
그러면서 뭐 루닉스 뭔가요? 테슬라 다음에 또 다른 전기차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조금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자율주행이 움직일 때가 되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승을 만들어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는 거고, 이 자율주행 시대가 따지고 보면 뭐 멀겠지만 5년 정도라고 생각하면 멀겠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드론 택시도 2030년 안에는 또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고, 또 자율주행으로 택시, 지금 현재 택시 혹은 버스가 이제 운행을 시범 운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현실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은 상승을 해놓고 누를 때 요 상승했던 폭을 뭐했다? 다 100% 반납하지 않고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여기서 어거지로 끌어올려 버리잖아요. 원래 여기서 눌리고 맞고 떨어지는 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슈가 없다면. 근데 이슈가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어거지로 올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강한 추세를 만들어 놨죠. 그러면서 오늘 상승을 강하게 했고 그 자리를 반납한 부분이에요. 뭐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어디다 뭐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지금의 부분에서는 주가가 상승했고 이 상승폭을 어느 정도 반납을 해놨기 때문에 21,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지만 그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기술적으로라도 반등 한번 나타날 수 있다. 그 자리가 23,000원에서 24,000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자리에서 뭐 할 거다? 횡보하면 그 자리에서 횡보하면서 그 다음 상승을 또 기약을 하든 아니면 맞고 떨어져서 하락 혹은 바닥을 또 한번 잡는 그림 만들어낼 거다 라는 관점으로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아직 그렇게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라는 거고, 일단 21,000원 정도 전 단기적인 관점 생각하고 있는데, 혹여나 시장의 영향이 또 애매하면 19,500원 정도까지 열어놔야 될 수도 있는 자리예요. 어떻게 보더라도 요 안에서는 신규적인 관점이 확실히 보일 수 있는 자리다.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실제적으로 이 뭐야 19,000원 여기는 무조건 단기적으로 손절해야 될 자리예요. 대신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모양 한 번 더 만들 수 있다. 근데 굳이 이런 자리까지 여기까지 와서 밀고 가기엔 조금 아쉽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밀어놨는데 기술적 반등 안 나오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요 자리는 확인 안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나서 방향을 상방으로 못 잡는다면 그때보다 이 19,000원대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는 그림입니다. 자, 인포뱅크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은 최근에 올라왔던 요 자리에 대해서 다 뭐라 그럴까요? 털고 나가는 그림이에요. 그죠? 쉽게 보면 다 그런 그림이죠. 거래가 빵 하고 터졌고 최근에 들어왔던 요 거래량만큼 거래가 터졌어요. 요 자리 그래도 긍정적인 건 기존의 고점을 살짝 넘겨놨다라는 거고, 그죠? 더 갈 것처럼 모양 만들어 놓고 뭐 했다? 눌렀다라는 거죠. 더 갈 것처럼 모양 만들어 놓고 눌렀다라는 거죠. 물량을 떠넘겼다라고도 볼 수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글쎄요,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의 부대장이고 칩셋미디어가 아직까지는 대장이고요. 부대장인 부분인 거고, 기존의 흐름을 보면 굳이 주가를 쳐 누르는 그림을 만들다가, 그죠? 이 추세를 만들다가 하방을 찍고 옆으로 버티는 그림, 그러면서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강하게 주가를 올렸어요. 올리면서 어디? 기존의 고점 부분까지 한 번에 쳐버렸거든요. 즉 강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눌러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죠. 기존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밀린 다음에 물량을 모아서 여기서 반 털고 한 차례 눌렀다가 여기서 설거지를 하고 이젠 눌러야 된다 라는 관점과, 여기에 대한 매물을 여기서 한 차례 소화하고 주가를 눌렀다가 다시 올리면서 더 큰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개인을 털고 가는 흐름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죠? 그렇다면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그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만 우리가 본다면요, 기존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강하게 상승했던 이 상한가 자리가 여기에요. 대신 거래가 얼마 안 터졌다라는 거죠. 대신 그 위에 거래가 강하게 터졌던 자리가 여기서 요 자리와 그 다음에 요 자리예요. 그리고 나선 거래가 줄었다. 그러면서 음봉의 위치를 보면 여기 자리 13,800원 자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이 주가를 올렸다 다시 어디 거래가 터졌던 15,200원을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뭐 갭으로 밀어서 요 자리를 쭉 밀어버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갭 자리는 올라가면서 메꿨고, 그럼 굳이 이 자리까지도 열어둘 필요 없다라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13,800원을 지키는 흐름을 종가상 만들어낸다면 빠르게 윗꼬리를 잡아먹으러 간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한 차례 더 누르는 그림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13,2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이 종목을 한 번 더 고점을 향해 가는 그림 분명히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사태의 모양이 그래요. 그리고 회사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저점을 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살짝 이탈을 하긴 했었지만 다시 한번 올려놨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여기에 또 매물을 만들어놨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왔던 자리,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왔던 자리들, 그리고 누르면서 올라왔던 자리, 그리고 넘기고 눌렸다가 이 자리 다시 회복한 자리. 그죠? 그러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12,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이탈을 하더라도 요런 그림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꾸준하게. 대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 추세를 넘겨서 지지받았으니까 그 다음으로 또 추세를 받아볼 수 있는 자리가 요런 그림으로 또 한 차례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그거 본다면 요런 식으로, 혹은 요런 식의 관점의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요만큼의 흐름은 아직 남아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여유가 얼마 없으면 그래 뭐 이 정도면 거의 고점 왔다가 밀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가 기존의 매물들이 여기서부터 포진해 있었던 자리니까 포진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밀릴 수도 있는 관점이긴 하지만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흐름을 이탈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이 자리는 하나의 매집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즉 여기서 거래를 터트리면서 누군가 올렸다가 밀고 나갔다라는 거고, 그죠? 그리고 다시 올리면서 여기서 그래 털고 나갔을 수도 있지만 요 인원과 요 인원이 같은 인원이 될 수도 있는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요 자리에서 물량을 모은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는. 대신 그러기 위해선 많이 밀리더라도 13,200원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웬만하면 13,800원, 그러니까 13,800원에서 13,200원 사이에서는 뭐 해야 된다? 깨고 나가지 않고 버티는 그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럼 지금의 이 자리는 앞으로의 흐름의 매집의 봉이 될 거다. 그럼 뭐 한다? 다시 한번 18,000원대 혹은 2만원대에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대신 가벼우니까 너무 성급한 접근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요. 지켜보세요. 어떻게 가는지. 그죠? 옴니시스템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날도 눌렀다가 다시 쳐 올려놓잖아요. 그죠? 이번 주 안에 뭐 해야 된다? 자리 만들어내야 된다. 무조건.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조건 이 자리 뚫어내야 된다. 그래야 간다. 아니면 못 간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차트의 모양과 지금의 이슈를 다 종합해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아무튼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신테카바이오가 어제 상한가를 갔어요. 아침부터 일찍 갔죠. 적은 거래량으로 한 번에 빵 하고 쳐 올려놨다라는 거고, 오늘 혹여나 갭이 좀 16,100원 위에서 뜰 거라고 판단을 좀 했는데 딱 저항대에다가 쳐 갖다 놓고 시가를 형성했어요. 즉 그냥 밀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아침부터. 어제부터 계획을 했겠죠. 어제 이렇게 쳐 올려갖고 상한가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해내면서 오늘 3% 정도 갭 띄었을 때 밀 생각을 한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시가 자체를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어찌됐든 아침부터 그냥 밀 생각으로 했다. 그러면서 뭐 거래량을 아침부터 강하게 터뜨렸다라는 거죠. 누군가 어제 들어왔던 이 누군가가 오늘 그냥 나간 거예요. 그냥 이 3% 4% 쳐먹으려고. 그죠? 거래량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빵 하고 쳐 나갔고 그 자리를 어느 정도 메꾸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에는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밀린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자, 뭐 이랬든 저랬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냐라고 본다면요. 뭐 최근에 뭐 단기적인 이슈가 이 동물 임상 뭐 효과가 좀 있다라는 뭐 그런, 현재 자리에서 이 그림을 대충 보면요. 누군가가 물량을 모으기 시작을 했고, 그죠? 주가가 쭉 내려앉다가 추세를 만들었어요. 하방으로 추세를 만들고 내려가는 그림을 대충 만들어 놨다가 이 자리를 뚫고 그 다음에 추세 하단을 밟으면서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강하게 올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반납을 시켰고, 여태도 똑같다라는 거죠. 올라온 만큼 더 누군가가 더 팔았다라는 거죠. 팔고 나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한 번 정도 확인하고 다시 쌍바닥을 찍고 그리고 날라온 자리예요. 그러면 이랬든 저랬든 여기에 대한 갭이 생긴 거예요. 이 갭을 여기서 메꾼 자리긴 하지만 굳이 여기에 대한 갭을,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 위로 갭을 띄워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바로 강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자,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원래는 14,500원 정도로 좀 지켜주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림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인 건데, 지금의 자리에서는 그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죠. 그렇다면 내일 14,700원, 즉 그냥 15,000원 위로 주가를 다시 형성을 시켜놓는 그림을 만들어내느냐, 이 자리 위로 안착을 한다면 이랬든 저랬든 17,500원에서 18,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상승을 시켜놓고 뭐한다? 주가를 눌러서 조정을 주든 아니면 한 번 더 위에 고점을 갱신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도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의 관점에서 누군가는 털고 나간 그림인 부분일 거고, 그럼 또 누군가는 들어왔을 부분인 건데, 여기에 대한 갭을 메꿀 거냐 메꾸지 않을 거냐만 우리는 체크하면 되는 자리예요. 지금은 이 자리를 메꾼다면, 그러니까 즉 13,500원 넉넉 잡더라도 13,500원을 이탈하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면 뭐다?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물량이 기어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한번 헤쳐먹고 나갔구나. 그리고 누군가가 또 들어왔지만 그 누군가는 물량을 모으기 바쁘지 지금 당장 올릴 생각이 없구나. 그게 아니고 13,500원 위에서 버틴다. 종가는 꼭 13,500원 별로예요. 장중에 13,500원 정도를 찍고 반등해서 14,000 위로 종가를 갖다 놔야만이 단기적으로 빠르게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하든 아니면 상승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이 갭자리를 메꿀 거냐 안 메꿀 거냐만 우리는 체크하면 된다. 분명히 거래량은 더 많이 터졌다. 누군가 어제 들어왔던 물량은 다 나갔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실망 매물이 누군가는 나갔다라는 거고, 그러면 걔네들 계획이 어느 정도 물량을 털고 가는 부분이라면 성공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해먹고 나간 건 거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 흐름을 꼭 봐라. 이 자리를, 이 갭을 메꿔도 뭐 상관은 없어요. 메꿔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 이 갭을 메꿔버리면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즉 단기적인 관점에서 상승은 무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이제는 길게 보는 투자를 해야 된다. 즉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들처럼 여기서.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지키는지 꼭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리고 자, 한국전자 홀딩스죠. 최근 영상에서 기존에 여기 찍었고, 여기서 한번 영상을 찍었죠. 저는 좀 더 길게 보는 관점이다고. 그러면서 고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누르는 자리예요. 그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기존 영상에서 추세를 이렇게 잡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강하게 음봉이 떨어진 자리만 체크를 우리가 해본다면 요 자리에서 여기까지 음봉이 한번 터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여기가 음봉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넉넉 잡더라도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는 2150원인 거고, 종가상 웬만하면 지금의 자리는 많이 밀리더라도 2250원 위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 요 자리까지 열어놓고 현재의 그림에서 상승이 나오더라도 요 안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조금 더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요 자리를 굳이 찍지 않고 현재의 자리에서 내일 양봉으로 메꾸는 자리를 만들어낼 거냐예요. 이해되시죠? 주봉이나 월봉을 보더라도 굳이 그렇게 거칠 만한 게 없어요. 현재 지금의 자리가 기존의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할 수도 있는 과정이라서 당연히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할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을 한 번에 뚫을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 이 중간가까지는 지금 확인을 한 부분인 거거든요. 딱 매물을 확인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요 박스권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이탈한다면 나가리가 되는 거고, 다시 요 밑에 있는 박스권에 기어 들어와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럼 이 박스권의 중간값을 때리고 눌렸기 때문에 2150원이 되는 거고요. 밑바닥은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위로는 2400원 위로 또 안착을 하는지 안 하는지만 우리는 체크하자. 이 위로 안착을 한다면 뭐다? 주가는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을 하러 갈 확률이 높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조금 더 보고 있어요. 뭐 쿠팡 관련주인 것 같은데 왜 쿠팡하고 그렇게 엮였는지까지는 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는 관점인 거고. 자, 램테크놀로지, 기존에 여기서 영상 한번 찍었었죠. 하한가 맞았을 때. 급하게 갈 거면 바로 갈 거고, 아니면 눌렀다 갈 거다. 얘는 7150원만 안 깨면 된다. 그죠? 이랬든 저랬든 뉴스가 사실이 아니든 뭐 하더라도 성공은 한 건 맞다. 대신 일본보단 조금 낫더라 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물량을 더 모으기 위해서 요런 그림 분명히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 흐름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요렇게 보면요, 이제는 자, 요렇게 보면
주가 한번 올려놓고 고점 만들어 놓고 거래가 터졌고 그 다음에 거래가 들어오면서 나갔던 물량이 들어왔고 그리고 다시 물량이 나갔어요. 위에서 물량이 나가고 나서 한 차례 그래서 주저앉혀 놓고 뭐 했다? 여기서 물량을 또 다시 지금 넣고 있는 자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관점에서 차트를 보면 여기 기준으로 요렇게 양봉을 하나 쏟아낸 자리예요. 그럼 그 양봉이 여기까지 메꿨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올라와야 되는데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자리가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죠? 요런 관점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짧게 보면 요렇게 삼각수렴의 패턴을 조금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 길게 보더라도 다른 그림으로 연출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그죠? 요런 그림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오늘의 이 종가를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만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9,350원 정도인데 살짝 이탈했죠? 그럼 내일 뭐 이 자리야 뭐 이탈했다라고 볼 수 없는 거니까, 왜 갭으로 밀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그나마 이 갭을 메꾸긴 했지만 굳이 이제는 이 음봉 자리까지 밀리면 뭐다?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 자리까지 밀린다면 매집은 매집이 맞을 수 있지만 그만큼 시간을 오래 잡아먹는 매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8,80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뭐다? 다시 한번 쌍봉을 만들든 아니면 한 차례 더 시세를 분출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아직까지는 크게 나쁜 그림은 아니다. 계속 흔들어대면서 물량을 모아갈 거다. 왜? 어찌됐든 이 개발을 성공했다라는 거고, 일본보다 지금 뭐 확실히 월등히 좋지는 않지만 일단 개발이 끝났고, 그러면서 영구적으로 또 보완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럼 나중에는 일본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동안 일본한테 서름 받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개발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동은하나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좀 가벼운 종목이고 반도체 관련 회사기도 하지만 또 제약바이오도 연결되어 있는 회사 같아요. 혈당 측정기 뭐 관련된 뭐 그런 회사인 것 같고요. 체열 쪽 최근 흐름 보면 주가가 쫙 상승 강하게 해주고 이 상승폭을 다 반납시킨 다음에 주가가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에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를 찍고 밀리는 자리예요. 현재는 요 자리 이를 찍고 밀리는 자리인 거고, 이 종목이 밀릴 수 있는 자리, 이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7,650원 이 부분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주가를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약간 모와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는 자리예요. 현재의 자리가. 근데 가볍기 때문에 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가벼움이 뭐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좀 뭐 말이 애매하죠. 그만큼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 이슈만 조금 살아나면 뭐라 그럴까요, 적은 돈으로도 상승폭을 키울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죠? 주봉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물량 이 매물을 살짝 만들어놨던 자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여기서 여기에 대한 이런 박스권의 흐름을 조금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갖고 이 자리를 한번 확인을 한 거고 다시 눌리는 흐름 현재는 만들어 놓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뭐 상승을 강하게 시키진 못했지만 밑으로 눌러서 2평을 맞고 떨어지는 그림을 또 만들어낸다면 주가가 쳐 눌리겠지만, 위에서 캔들을 만들어 놓고 2평을 밑으로 까는 그림만 연출하고 버티는 모습을 만들어낸다면 뭐다? 다시 한번 정배열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봐요.
차트가 그렇게 이상하진 않다. 그죠? 분봉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쌍봉의 모양을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누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650원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는 9,000원을 다시 한번 올라타는지만 우리는 체크하면 된다. 못 올라타면 버리면 되는 거고, 올라타면 9,300원에서 9,500원 정도까지 또 지켜볼 수 있는 자리 연출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KC라는 종목이에요. 전기차 관련, 루시드 관련된 종목인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 한번 올려놓고 다시 눌렀을 때 제가 영상을 이것도 한번 찍었던 것 같은데, 그죠? 조금 더 볼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슈팅이 한 번 더 나온 것 같아요. 그럼 현재 그림으로 보면요, 주가를 한번 올렸다가 주가를 한번 밀었을 때 어디? 여기 기존의 고점 자리 부분을 이탈시켜서 어느 정도 개인을 털은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악재를 만들었는지 뭔진 모르겠지만, 굳이 이 자리를 깨고 내려 앉았는데 이 자리를 다시 치고 올린다라는 건, 이건 분명히 만지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깨고 눌렀다가 다시 쳐 올리면서 뭐 했다? 또 여기에다가 뭘 만들어? 매물을 한 차례 또 만들어 놨어요. 그죠? 매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강하게 또 상승시켰다가 이 자리에서 또 저항을 맞고 윗꼬리를 달면서 누군가는 또 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로만 올라오면 뭐다? 누군가는 매도를 던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누군가는 여기서 사고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의 이 자리에서만 잘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기존의 이 위에서 털고 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뭐다? 물량을 다 턴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는 차트의 모양이 가벼워진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한 지금 매물을 털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이걸 털다가 실패하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고, 성공한다면 뚫고 올라선다라는 거고. 그죠? 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자, 이제 지금의 자리에서는 많이 열어놓을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요. 많이 열린다 하더라도 이 3,550원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요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뭐다?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이 4,000원대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하러 올라올 거다. 올라와서 4,000원 위에서 버틴다면 그 다음 고점을 만들 거고, 4,000원을 찍고 밀리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면 뭐한다? 당분간은 또 요 안으로 들어와서 횡보하는 그림 만들어내야 된다. 이해되시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만한 필요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차트를 보는 관점이고요. 오늘 시간에서 대웅이 좀 빠지더라고요. 좀 오랜만에 나왔죠. 대웅하고 대웅제약. 왜 빠지나 하고 시간에 봤더니 참 별것도 아닌 뉴스 가지고 얘네들은 항상 이지랄이에요. 이 대웅제약하고 종근당 그런 애들. 임상 3상 시험을 중단했다. 왜 중단했냐? 백신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맞아갖고 백신 안 맞은 사람이 없어갖고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실제적으로 예전에 대웅하고 대웅제약은 뭐다? 치료제 관련주였어요. 치료제로 기존의 주가를 상승시켰지 이게 백신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밑에 뭐라고 또 쳤잖아요? 얌체들이죠. 중요한 내용은 여기다 싹 써놓고 밑에다가 한편 치료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왜? 치료제는 개발된 게 없으니까. 뭐 솔직히 개발을 한다라는 보장도 없죠. 기대도 안 해요. 기대도 안 하지만 어찌됐든 누군가가 치료제를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얘도 치료제 관련주로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확인이 안 되니까 이놈이나 저놈이나 이놈이나 얘놈이나 다 똑같은 동급으로 본다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여기서 치료제를 개발해버리면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급이. 백신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누군가가 백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화이자, 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뭐 얀센 등등 요 1등급과 그 외의 등급이 나눠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치료제는 등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에서 주가가 빠지긴 하더라도 현재 자리 구름대 안으로 들어갔지만 시간에서 빠지면 다시 한번 뭐 눌리겠죠. 눌리겠지만 뭐 실제적으로 월봉은 조금 애매하네요. 자, 분봉의 기준으로 본다면요, 이제야 이 슬금슬금 정배열을 돌리려고 하는 자리거든요. 장기적인 이평선들이 이제 돌아가는 자리예요. 30분봉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자리인 거고, 120분봉을 보면 아직 뭐다? 여유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35,000원. 즉 얘는 35,000원 위로 뚫고 올라서서 지지해야만이 앞으로 상승이 강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당분간 이 안에 가치 흐름이었는데 오늘 시간에서 빠짐으로써 한 차례 이 밑으로 다시 눌리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눌리는 자리가 뭐 3만원이겠죠. 3만원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기준인 거고요. 그 3만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조금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시간만 좀 더 딜레이 된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대신 그 3만원을 이탈하면 다시 정배열로 어느 정도 만들어가는 이평을 또 한 차례 캔들이 밑으로 쳐 눌리면서 뭐다? 역배열로 되면서 더 강한 하락이 발생한다. 그런 하락이 발생하면 이 월봉상에 쳐 눌릴 자리 25,000원대까지 밀고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웅제약으로 같이 본다면 실제적으로 대웅제약은 더 이상 밀릴 자리 없거든요. 13만원이 단기 바닥권이었고 이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솔직하게 얘는 10만원 초반까지 밀려야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기존에는 대웅이 대장이었지만 지금은 뭐 가볍긴 하더라도 대웅제약이 어느 정도 왜 시총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부분이죠. 비슷하네요 시총은. 아직까지는 저는 일단은 대웅제약이 가벼워서 그런지 조금 더 흐름은 좀 더 좋게 내고 있고, 얘는 일단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구름대 안에서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만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고, 이랬든 저랬든 바닥을 잡고 요렇게 박스권의 모양을 살짝 만들어 놓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대략적으로 구름대 하단이 연출될 수 있는 자리인 거고, 크게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얘도 어차피 시간인 거고, 조금 더 길게 걸릴 거냐 아니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거냐의 그냥 그 차이다. 그죠? 최대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까지 올려다 놓고 누수를 터뜨렸다 라고 밖에는 느껴지지 않는 자리예요. 일부러 누르기 위해. 그죠? 주봉상에서도 단기 저항대에 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주가가 올려놓고 여기서 뭐 했어요? 이렇게 하나 큰 자리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 저점을 이렇게 만든 자리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밀릴 자리예요. 어찌됐든 밀릴 자리에서 더 쉽게 밀기 위해서 아니면 돈을 지들이 조금이라도 써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를 뺏기기 싫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갭으로 밀겠다라는 관점이겠죠. 그죠? 물량은 그대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뭐 크게 엄청나게 걱정할 자리까지는 아닌 것 같다. 당연한 처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라고 좀 보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지키는지만 체크하시고, 위로는 또 15만원 위로 올라와서 안착하는지만 체크하시면 15만원 위로 올라가면 17만원까지 또 열릴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혹여나 공부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 연락처는 적혀져 있으니까 연락 한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주말까지 짧게 모집하고 월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준이니까요. 뭐 없으시면 없으신 대로 뭐 잠깐의 홍보를 해서 또 거북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래도 혹여나 이 공부하는 관점, 차트를 보는 관점, 중소들이가 그래도 얘기해 주는 게 웬만하면 잘 맞다라고 하면 그런 관점을 어떻게 보는 건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뭐 관심을
혹은 참여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